돈을 엄청 많이 버는 일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눈에 잘 안 띄고 불편하고 이해하기 귀찮고 책임이 따르는 영역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안 하고 그래서 돈이 모입니다. 아래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아도 실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영역의 일들이 다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들 중 한 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사기는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돈이 크게 흐르는 쪽만 골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데 엄청난 돈이 흐르는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혹시 수출입 거래에서 물건이 안 왔거나 품질이 이상하거나 돈을 못 받은 경험 있으세요? 직접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특히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세계 무역 거래의 약 15에서 20%가 어떤 형태로든 분쟁을 겪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요. 변호사 선임하자니 비용이 수천만 원, 국제소송은 몇 년씩 걸리죠. 바로 이 지점에서 돈이 흐릅니다. 오늘은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직업, 무역 클레임 브로커에 대해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역 클레임 브로커 조금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국제 거래 분쟁의 중간 조정자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의 B라는 전자부품 회사가 베트남 바이어에게 1억 원어치 부품을 수출했어요. 그런데 바이어가 품질이 계약과 다르다며 대금 지불을 거부하는 겁니다. B사 입장에선 억울하죠. 이미 물건은 갖고 돈은 안 들어오고. 이때 무역 클레임 브로커가 개입합니다. 무역 클레임 브로커, 쉽게 말해서 무역 클레임 브로커는 국제 거래 분쟁의 중간 조정자입니다. 양측의 계약서, 선적 서류, 품질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합의점을 찾아줍니다. 예를 들자면 70%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다음 거래에서 할인해주는 걸로 합의하시죠,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법정 소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요. 그래서 양측 모두 빠른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영역에 돈이 모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첫째,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무역 실무 경험, 법률 지식, 영어 능력, 협상 스킬이 모두 필요해요.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드뭅니다. 둘째,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요. 중소수출기업만 해도 한국에 10만 개가 넘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매년 크고 작은 분쟁을 겪죠. 하지만 대부분은 비용이 아깝다거나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손해를 감수합니다. 셋째, 성공 보수 구조입니다. 보통 회수한 금액의 20에서 3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만약 5억 원 분쟁을 조정해서 3억을 회수해주면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 수수료로 들어오는 거죠. 건당 수익이 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1단계 초기 상담. 의뢰인으로부터 분쟁 내용을 듣습니다. 계약서, 인보이스, 선화증권, 이메일 기록 등 모든 문서를 받아요. 2단계 사건 분석. 국제무역 조건 INCOT RMS, 결제 조건, 품질 기준 등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실제 손해액은 얼마인지 계산하죠. 3단계 상대방 접촉. 상대편 바이어나 셀러에게 공식 서한을 보냅니다. 현재 상황을 분석했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에요. 4단계 협상. 이메일, 화상회, 때로는 직접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현실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냅니다. 5단계 합의서 작성 및 실행. 합의 내용을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만들고 실제로 돈이 입금되거나 물건이 반송되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만약 여기서 분쟁이 생긴다면 어떤 분쟁들이 있나요? 가장 흔한 케이스들을 보죠. 미지급 대금 회수 가장 많습니다. 물건은 보냈는데 돈을 안 줘요. 특히 신용장 거래가 아닌 송금 방식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품질 클레임. 주문한 스펙과 다르다, 불량률이 높다 등의 이유로 바이어가 대금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배송 지연 및 손상. 운송 중 물건이 파손되었거나 배송이 너무 늦어서 계약 위반이 된 경우. 지적재산권 분쟁. 내가 디자인한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주장이 나올 때도 있어요. 대리점 계약 해지 분쟁. 독점 판매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도 많습니다. 그럼 이 일의 수익은 어느 정도이고 실제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 책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공 보수형, 가장 일반적 회수 금액의 20에서 35%를 받습니다. 회수 못하면 돈을 못 받는 구조라 리스크가 있지만 성공하면 큽니다. 시간당 요금형. 시간당 15만에서 30만 원 정도로 책정. 주로 대기업이나 복잡한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착수금 성공 보수 혼합형. 초기에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선불로 받고 성공 시 추가로 10에서 20%를 받는 방식.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어떤 브로커는 작년에 총 8건의 케이스를 처리했습니다.
평균 분쟁 금액이 3억 원 정도였고 회수율은 약 60%였어요. 성공 보수 25%로 계산하면 8건에서 3억 6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1년에 8건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필요한 역량과 지식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또 솔직히 말하면 진입 장벽이 상당합니다. 무역 실무 경험. 최소 5년 이상의 수출입 실무 경험이 거의 필수입니다. 인코던스, 신용장, 선적 서류 같은 걸 눈 감고도 이해해야 해요. 법률 지식. 국제상법, 계약법의 기본은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까지는 필요 없지만 법률 문서를 읽고 쓸 줄은 알아야 해요. 영어 능력. 비즈니스 영어는 물론이고 법률 영어까지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영어로 작성하고 외국 바이어와 협상해야 하니까요. 협상 스킬.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양측을 설득해서 윈인 지점을 찾아내는 능력. 이건 경험으로 쌓이는 부분이 큽니다. 네트워크. 무역협회, 관세사, 변호사, 물류회사 등과의 네트워크가 있으면 정보를 얻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다면 초보자는 하기 어려울까요? 완전 초보자라면 이렇게 접근하세요. 1단계 무역회사 실무 경험 쌓기. 수출입 대행사나 무역회사에서 최소 3에서 5년은 일하세요. 현장에서 분쟁이 어떻게 생기는지 직접 보는 게 중요합니다. 2단계 전문 자격증 취득. 무역 영어 1급, 관세사, 국제무역사 같은 자격증을 따두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작은 케이스부터 시작. 처음엔 지인이나 아는 회사의 소액 분쟁부터 무료 또는 저렴하게 맡아보세요. 실전 경험과 레퍼런스를 쌓는 거죠. 4단계 네트워크 구축. 무역협회 세미나, 수출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세요. 잠재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5단계 온라인 존재감 만들기. 블로그나 유튜브의 무역 분쟁 사례, 해결 팁 같은 콘텐츠를 올리세요. 전문성을 보여주면 문의가 들어옵니다. 실전으로 일을 실제로 부딪혔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면요? 의외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뢰 구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당신을 모릅니다. 이 사람한테 수천만 원짜리 케이스를 맡겨도 될까? 또 고객이 의심하죠. 초기 레퍼런스를 만드는 게 가장 힘듭니다. 불확실한 수입. 성공 보수형이라 케이스가 실패하면 몇 달간 공든 시간이 날아갑니다. 초반엔 수입이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 법적 리스크? 잘못 조언했다가 오히려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배상 책임 보험은 거의 필수입니다. 문화적, 언어적 장벽. 중국, 동남아, 중동 등 지역마다 비즈니스 관습이 달라요. 같은 영어라도 뉘앙스를 잘못 이해하면 협상이 깨질 수 있습니다. 감정 노동. 양측 모두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설득하는 건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실전에서 통하는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전문 분야를 정하라. 모든 산업을 다 커버하려 하지 마세요. 전자제품, 섬유, 기계 등 한두 개 분야에 집중하면 전문성이 생깁니다. 빠른 초동 대응.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꼬입니다. 의뢰받으면 24시간 내에 초기 분석을 내놓으세요. 신뢰가 생깁니다. 객관적 증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서류와 데이터에만 기반해서 판단하세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가 아니라 증거상으론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위닝 구조 만들기. 한쪽이 완전히 지는 합의는 오래 안 갑니다.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서 모두 만족하는 지점을 찾으세요. 법률 파트너 확보. 혼자 다 하려 하지 말고 믿을 만한 국제 변호사나 로펌과 협력 관계를 맺으세요. 복잡한 케이스는 같이 가는 게 안전합니다. 앞으로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전 세계 무역량은 매년 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합니다. 분쟁도 비례해서 늘어나죠.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알리바바 같은 B2B 플랫폼에 차체 분쟁 해결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복잡한 케이스는 여전히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AI 영향. 단순 케이스는 AI가 처리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협상과 문화적 맥락 이해는 당분간 사람의 영역입니다. 법제화 가능성. 현재는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 향후 정부가 무역 분쟁 조정사 같은 공식 자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불모지이지만 향후에는 선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무역 클레임 브로커는 눈에 잘 안 띄지만 확실히 돈이 흐르는 영역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제대로 자리 잡으면 건당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최소 5년 이상의 무역 실무 경험, 법률 지식, 협상 능력이 모두 필요해요. 그리고 초기엔 신뢰를 쌓기 위해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역 실무 경험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걸 잘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특히 영어를 잘하고 법률 문서 읽는 게 두렵지 않다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스트 국내 기업용 해외 결제 막힘 해결 대행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도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여러분의 숨은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